우리는 종종 한국이 고래 사이에서 현명하게 헤엄치는 새우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중국에 물건을 팔아 돈을 벌고 미국에 의지해 안보를 지킵니다. 완벽한 전략 아닐까요? 지난 30년간 이 전략은 우리를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현대, 이 이름들은 중국의 반도체를 팔고 유럽의 자동차를 팔고 미국에서 기술을 수입하며 성장했습니다. 마치 황금 공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십시오. 2018년 삼성의 중국 시장 수익은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그 수치는 6%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약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익 곡선이 횡보하는 게 아닙니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LG일렉트로닉스는 중국 네티비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롯데는 사드 사태 이후 수많은 마트를 헐값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현대는 한때 중국에서 연간 180만 대를 판매했지만 지금은 약 25만 대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서 2025년의 데이터가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다리 전략은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국가의 신뢰가 아니라 당신 자산 가치의 30%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왜 편을 골라야 하나요? 우리는 주권 국가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AI와 반도체의 시대에서 주권은 어떤 기술을 보유하느냐로 정의됩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 않으면 중립은 고립의 아름다운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2026년에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원화를 보유하느냐, 달러를 보유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당신의 가족이 어떤 계층에 속할지 결정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분석할 것입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하나의 대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우리가 한때 많은 물고기를 잡던 곳입니다. 한중 무역 총액은 2022년에 3,1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말 많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 산소통입니다. 보시다시피 산소통 없이는 대양으로 잠수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통의 밸브, 케이던스와 시놉시스의 EDA 툴, ASML의 EUV 노광 장비, ARM 칩 아키텍처 라이선스, 이 모든 것이 미국 또는 미국 동맹국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서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물고기 없이도 한동안 살 수 있습니다. 조금 굶고 조금 마르겠지만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5분만 없어도 질식사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삼성은 중국 시안의 낸드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2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다돈의 디램 공장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총 50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장들을 운영하려면 미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 사용 허가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매년 발급되고 조건이 붙으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일시적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란 무슨 뜻일까요? 매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장할 때마다 워싱턴은 새로운 조건을 추가합니다. 2023년 조건은 생산 능력 확대 금지였습니다. 2024년 조건은 기술 업그레이드 금지였습니다. 2025년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만약 어느 날 미국이 허가를 철회하기로 결정한다면 500억 달러의 투자는 무엇이 될까요? 고철 더미입니다.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대기업 이야기잖아. 나와 무슨 상관이야? 두고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매주 넣는 휘발유 가격, 자녀의 취업 기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업과 정부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경제 제재 시나리오라고 부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은 멀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경제 제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2013년 1달러는 6.3볼리바르였습니다. 2023년 1달러는 24볼리바르가 넘었습니다. 여러 차례 화폐 개혁을 거친 후의 수치입니다. 통화 가치가 폭락한 것은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보십시오. 스위프트에서 퇴출되고 기술 제재를 받은 후 루블화는 불과 몇 주 만에 50%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후 석유와 가스 수출 덕분에 회복되긴 했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수년간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이 그림에 넣어보겠습니다. 2026년
어떤 이유로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이전했다는 의심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만으로 충분합니다. 미국은 총을 쏠 필요가 없습니다. 항구를 봉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으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하나면 됩니다. 2019년 화웨이에 했던 것처럼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첫째, 수출 붕괴입니다. 반도체는 한국 총 수출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제조 장비도 기술 업그레이드도 없다면 생산량은 분기마다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달러 부족입니다. 수출이 줄면 달러 유입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석유, 가스,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는 늘고 달러 공급은 줄어듭니다. 결과는요? 원달러 환율이 1600, 심지어 170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약 1450 수준입니다. 10에서 15% 상승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영향은 막대합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입 인플레이션입니다. 한국은 석유와 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전기료가 오릅니다. 수입 식품 가격이 오릅니다. 대략적인 추산으로 생활비가 1년 안에 15에서 25%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 충격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은행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약 3%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5에서 6%까지 올려야 한다면 당신의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5억 원을 빌려 집을 샀고 연 4% 금리라고 가정합니다. 연간 이자는 2천만 원입니다. 금리가 6%로 오르면 이자는 3천만 원이 됩니다. 매년 1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값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 집값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셋째, 실업입니다. 누가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중국 관련 공장에서 일하는 반도체 엔지니어들, 수출입 물류 직원들, 영향받는 시장의 영업사원들, 수만 명입니다.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짧은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중국의 내부 지표를 보십시오.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고 그 후 그들은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헝다, 비구이 위안의 부동산 시장은 연쇄부도 상태입니다. 서방으로의 수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한국을 구할 능력도 동기도 없습니다. 암울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그림에는 밝은 면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올바른 편을 선택한다면 그 보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얼라이언스 프리미엄, 즉 동맹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30년간 횡보하던 니케이 225 지수가 2024년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며 4만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왜일까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들의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일본이었을까요? 다른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답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될 때 투자 자본은 안전한 곳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서방 투자자들의 눈에 안전이란 미국 편을 의미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TSMC는 여전히 하늘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이 칩사 동맹에 깊이 합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지금처럼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명확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독점 기술에 대한 접근입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범용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면 이 기업들은 기꺼이 기술을 공유하고 연구에 협력하며 서울의 R&D 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둘째, 고품질 FDI 유입입니다. 지금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한머니가 아닙니다.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장기 투자입니다. 인텔은 아시아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이 신뢰받는다면 왜 한국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주식시장의 재평가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PE 약 10에서 1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진시장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유 중 하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할인입니다. 명확하게 편을 선택함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줄어들 것입니다. 코스피는 PE 15에서 18배 수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 이익 증가 없이도
재평가만으로 지수가 30에서 50%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연금 기금의 안전입니다. 한국국민연금은 세계 최대 연금 기금 중 하나로 자산이 9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자산이 미국의 후원을 받는 기업과 시장에 투자된다면 리스크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후 연금이 더 안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일자리 기회입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의 R&D 센터를 설립하면 글로벌 기준의 급여로 채용할 것입니다. 구글 서울의 AI 엔지니어는 연봉 2억에서 3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평균 급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두 소용돌이 사이에서 작은 개인인 당신은 어떻게 재정이라는 배를 조종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적 분석이 무력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외교 정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삼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환율 신호를 읽으십시오. 원달러 환율은 경제 건강을 측정하는 온도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변화의 속도를 보십시오. 환율이 하루에 10에서 20원 변동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원화가 매주 50원 이상 연속으로 하락하고 2, 3주 연속 이어지는데 명확한 경제 악재가 없다면, 수출 감소 데이터도 없고 금융 위기도 없다면 그것은 우려스러운 신호입니다. 스마트머니가 정치적 우려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추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환율을 기록하십시오. 주말에 비교하십시오. 비정상적인 하락이 보이면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행동,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십시오. 당신 자산의 몇 퍼센트가 중국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부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관광회사들처럼요.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대신 달러로 표시된 자산의 비중을 높이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S&P 5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미국 거래소에서 직접 살 수도 있고 타이거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국내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금입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이 커지면 금은 항상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실물금을 살 수도 있고 금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식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공급망이 중국에서 이탈할 때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밥을 먹되 돈은 글로벌 금고에 보관하라. 국내 자산을 전부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최소 30에서 40%는 달러 자산이나 한중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으로 분산하십시오. 세 번째 행동,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디커플링 시대에 어떤 기술이 당신의 소득을 보호할까요? 영어입니다. 기초적인 회화 영어가 아니라 전문 영어입니다. 엔지니어라면 기술 영어를 배우십시오. 금융 분야에서 일한다면 금융 영어를 배우십시오. 미국과 유럽 기업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소득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미국 기술 표준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술업계에서 일한다면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자격증을 취득하십시오. 이것들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사고방식입니다. 한국 뉴스만 읽지 마십시오.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을 따라가십시오.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산소통과 대양의 비유에서 경제 제재 리스크 시나리오로, 그리고 동맹 프리미엄의 기회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행동까지.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중립은 역사 교과서에서는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현대 경제 교과서에서는 함정입니다. 스위스는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그들을 보호하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은행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알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도체는 중요하긴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리스크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에서 옵니다. 1997년 IMF 개입 전에 달러를 산 사람들은 자산을 지켰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들은 큰 손실을 피했습니다.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더 일찍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의 지갑을 위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시나리오와 분석, 2026년 사건부터 환율 변동까지 이 모든 것은 현재 경제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적인 견해와 전망입니다. 미래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품고 있으며 어떤 경제 모델도 절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여러분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 투자 조언이나 정치적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각 가정, 각 개인은 서로 다른 재정 상황과 리스크 감내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에게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하시고 정보를 직접 검증하시며 어떤 금전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산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분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